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한다. 2부가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고요. 현명한, 여러분들 현명하지 않습니까? 단지 정보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관리사가 없어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요, 현명한 준비, 노후 준비 100%, 200%, 300% 국민 모두가 다 노후 준비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적은 돈으로도요. 자,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면은요, 그때 이후로 65세까지 5년간, 최장 5년 동안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장은 아닙니다. 뭐 10년, 뭐 70세, 80세까지도 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65세까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60세가 됐을 때 임의 계속 가입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하면 안 됩니다. 1년 지나면 그 1년치 추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납부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년 손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잘못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계속 가입은 하지만 9만 원만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내시면 마지막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자신이 똥볼을 차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죠. 마지막 기회를 물거품처럼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부채질을 하지 않습니까? 연금보험 판매인들이 9만 원이 가성비 갑이에요. 9만 원만 내시고 사장님 부부가 연금보험 100만 원씩 200만 원 넣으세요 하면서 쓰레기 연금을 슬쩍 권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7월 달 기준으로 637만 원 보수월에게 57만 3,300원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매년 6월 달에 최고보험료를 경신해서 납부한다면 5년 동안 최고로 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 추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완납하지 않고 분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납 금액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고 해서 갑자기 돈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납을 하는데 분납한다면 효과 없습니다. 왜냐면요. 분납하게 된다면은 가산이자만 2.6% 물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짜 장애연금, 공짜 사망보장, 유족연금 여기에 손실이 막대합니다. 물론 이거 사고가 발생됐을 때죠. 하지만 사람은 유사시 사고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최고보험료로 추납을 하면서 완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분납을 한다면 내년도 것을 최고보험료로 낼 수가 없어요. 후년도 거도 못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최고보험료 57만 3,300원으로 완납을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연금액도 엄청나게 늘고 그 다음에 분납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 추납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당장 하지 않고 또 잔머리를 굴려서 올해 2025년도 12월 달에 신청하면 신청 접수가 되니까 9%로 내고 1월 달에 납부고지서 납부하면 1월 달 2026년도 1월은 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43%니까 지금보다 1.5%더 받는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올해 12월 달에 신청하면은 9%로 낼 수는 있어요. 9.5%가 아니죠. 근데 1월 달에 내게 된다면은 일단 소득공제를 다음 해로 넘겨야 되고요. 환급액을 못 받겠죠. 그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2026년도 1월 달에 추납을 하면요. 그 기준으로 재평가율이 반영됩니다. 근데 2025년도 7월 달에 납부한다면 1년 전 거로 재평가율이 되다 보니까 연금액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12월에 신청해서 1월 달에 신청하면 정말로 소탐대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평가율이 불리합니다. 소득공제의 기회비용이 불리합니다. 공짜 장애보장, 사망보장이 불리하다. 그러니 얕은 수를 써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장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려고 했다가 보니까 돈을 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죠. 있을 때 내십시오.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 반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은요, 최고의 혜택입니다. 해약된 것을 20년, 30년 지나서 복원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됩니다. 복원시켜주는데, 복원시켜주는 그 날짜 기준이 아니라 옛날 기준이에요. 30년, 40년, 37년 최장, 37년 전 기준으로 복원시켜주겠다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반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500만 원인데 내야 되는 이자가 700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1200만 원 못 내겠다는 거죠.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엄청난 혜택이 있거든요. 소득 대체율 70%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현재 41.5%고 내년도에는 더 돈을 내더라도 43%밖에 안 됩니다. 재평가율이요. 추락 같은 경우는 지금 냈을 때 재평가율이지 않습니까? 반납은 안 그래요. 37년 전부터 27년까지 그 기간을 재평가율로 반영해 줍니다. 소득 대체율뿐만이 아니라 재평가율. 엄청난 노후 생활비, 노후연금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늦게 하면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반납이라고 하는 기회를 완벽하게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기존 가입자한테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사회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할 기회도 놓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약간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 그렇다면 반납을 하더라도 추납처럼 재평가율을 지금으로 잡아주고 소득 대체율도 내가 지금으로 잡아줄게 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반납한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은 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소득공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반납도 그 금액 얼마 된다고 반납을 완납하지 않고 분납하는 것이죠.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가산이자 부담, 공짜 장애연금, 유정연금 피해가 잇따릅니다. 그 다음에 돈이 뭐 12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작으면 작고 크면 큽니다. 하지만 반납을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 상품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효불급한 상품들 모조리 해지한다면 차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 없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빌리던가 돈을 벌던가 해서라도 반납을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 이북으로 판매 중이니까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실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노후 준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피부양 자격 유지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금만 낸다. 그래서 연금을 2천만 원 미만으로 연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가난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는요, 50%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인 경우에 이걸 받는다면은요, 그 공적연금 받는다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50%만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되다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정말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을 보고 놀란다고요. 지레에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봉 30억 준다고 했더니 그러면 뭐 15억을 세금으로 내네. 안 받겠습니다. 30억이 아니라 3천만 원만 주세요. 난 세금 조금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죠. 건보료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연간 연금 부자 엄청난 3천만 원, 4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건보료 부담은 미미하고 또 관련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건 너무 가혹하죠. 바로 건보 재정 파탄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 28조 원 정도 되는 건보 재정이 여러 가지 뭐 문재인 케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나이롱 환자들 많잖아요. 의료 쇼핑 거기에 불난집에 부채질 해준다고 문재인 케어까지 들어왔으니 지속적으로 2028년도에 빵꾸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미리 손을 쓴 건데요.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면 노후에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한테 건보료 부과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그때 가난한 노후를 준비했던 사람, 건보료 때문에 피하고자 했던 사람은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건보료 때문에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많아요. 2천만 원 초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00만 원에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가난한 노후를 보내는 중이죠. 뭐냐면은요. 1,900만 원 받는다. 당장은 엄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미봉책입니다. 당장은 건강보험료 부담 없죠. 하지만 국민연금이 뭡니까? 물가 상승률에 체증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음에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2천만 원 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되니 피하지도 못하니까 국속고 손대는 격이 됐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받아갖고 엄청난 손해 보고요. 건보료도 못 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폐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건보료.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로 황망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요.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조기연금 수령간에 혹시라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발생으로 연금액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것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조기연금 신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한답시고요. 그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연금을 덜컥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이죠. 자,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서원이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택연금 가입한다면 가시밭길에 지옥길에 들어선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을 받아야 되니까 소탐 대신에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금액도 대단히 미미합니다. 누계액도. 그 다음에 연금액이 고정됩니다. 현재 가치가 똥값이라는 것이죠. 당장 200만 원 받는다. 90세, 100세 때는요. 2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걸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삭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받다가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삭감당할 수도 있거든요. 노후에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삭감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나는 조금만 내고 비과세 쓰레기연금보험을 가입하겠다. 그러면 쓰레기연금보험을 받으면 연금액을 받으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득이 아무리 많이 발생되더라도 연금 보험 삭감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삭감 없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삭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노후도 없습니다. 쓰레기연금보험 가입한다면요. 쓰레기연금보험으로 정말로 가난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리고 삭감당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삭감 기준이요. 근로소득인 경우 비과세 식대 차량지원비 포함해서 월 451만 원 이하일 때는 삭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550만 원 받는다고 삭감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5만 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봉이 1억 원 이상 된다면 삭감을 좀 고민하셔야 되겠죠. 50%까지 삭감당할 수 있으니까. 200만 원 받던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좀 아깝죠. 그럴 때는 5년 연기하세요. 그러면 5년 뒤에는 아예 연봉이 아니라 월봉을 1억을 받더라도 삭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선택,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액을 더 받으려고 136%더 받으려고 5년을 연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탐대실이 되겠습니다. 5년 연기한다면요. 5년 더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조기 사망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정상노령연금 바꿔서 그거를 5년간 투자 먼저 받은 것은 계속 투자하고요. 죽을 때까지 투자한다면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연히 훨씬 더 좋죠. 투자를 못한다고요? 저축만 해도 더 이익입니다. 자, 그러니요. 연기연금 신청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조기연금 신청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우자 사망 시.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발생으로 연금액의 손실이 과다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3년 동안 연기를 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정상노령연금 받지 못하면 3년분 완벽하게 손실 발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냥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나는 그냥 투자만 하겠다. 투자만을 고집해서 노후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요. 대부분 다 실패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자산 축적을 위해서 보조적 역할로 해주는 것이고요.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통해서 노후 생활비 100%, 500%, 1000%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투자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투자 그 각종 세금, 비용, 그 다음에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는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투자는 필요하지만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투자만을 고집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노후에 그
노후 보장은 은퇴 준비는 연금보험이다 생각해갖고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부부 아니면 무소속 배우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 대학생들 연금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거 정말로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으면은요. 그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속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가입하기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속닥속닥 하고요. 비과세 복리라든가 뭐 기타 등등 절대 그 말에 속아서 가입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연세가 들어갔고 노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산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면서 이것도 좀 불합리하죠. 불가사의합니다. 전 세계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받는다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좋습니다. 받는다고 치고요. 근데 왜 자산에 대한 건강검진을 안 받습니까?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고 불효불급한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요. 아무리 아껴도요. 좁쌀이 만 번 굴러도 커다란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고 다니고 뭐 담배값 줄이고 커피값 줄여봤자 소용없습니다. 줄이는 거는 중요하죠. 그 애티튜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줄이고 엄청나게 호박이 한 번 구를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실본다. 보험 및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치한다면 여러분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 노후 준비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자신의 편에 자산관리를 해주는 사람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매니저 관리입니다.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스타 매니저 다 있지 않습니까? 스타가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요새는. 그 다음에 자산관리 매니저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부자들만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라면 다 자산관리 코칭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신입사원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관역을요 잘못 조준했다 1cm 그러면요 100m 뒤에는 뭐야 이 10m 20m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근데 인생을 25세가 신입사원이요 인생을 준비한다는데 10년 뒤가 아니잖아요. 잘못하면요 100년까지의 그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데 잘못된 준비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요 망가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 매니저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데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전문가 CFP를 만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자기 편에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뭘 판다. 쓰레기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상품들을 판다. 이거 여러분 편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특히 공짜 컨설팅에 넘어가서 이런 쓰레기 상품을 가입하면 여러분은요 정말로 폐가망신까지는 모르겠지만 노후 준비 자산관리 성공 못하고요 부자 절대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관리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아주 중요한 격언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요 인생은 복불복입니다. 이 방송을 봤으니까 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거든요.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간의 대계 아니죠. 만년, 천년 만년 세금 무산하고 투자우선을 펼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그래서 이 플랜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7월 22일 NGP 플랜 콘스탄트 김에 오후 2시에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2층 하늘 레스토랑에서 하고요. 참조해 보시고요. 오실 때는 신청할 때는 저한테 7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음료와 다가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473-9327 문의도 전화 주시면 되겠죠. 오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팔각정 하늘 레스토랑 정말 멋집니다. 자체에도 힐링이 되는데요. 야경은 또 엄청나게 좋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서울타워인데요. 이 부분 말고 뒷부분에 세검정, 평창동부터 해서 360도 야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계령처럼 축소판 한계령을 따라서 운전한다면 드라이브 묘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 제가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참가비 5만 원 신청하시고요.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은퇴 설계, 노후 준비,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및 금융상품들 평가분석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이거 5만 원 내고요.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50억 원. 그 이상의 자산관리 효과 누릴 수
노리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은 물론이고요. 주식, 채권, 펀드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요 10여 가지 이상의 전문가 타이틀을 제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 자산관리 콘서트는 카페에서 합니다. 아그로타타마 저랑 관계가 없는데요. 그 마을버스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방법 잘 모르시면 승용차도 가능한데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그 잘못된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 현명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